아침 8시 정수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손에 낡은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내렸습니다. 박만호의 부동산 중개소는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갔던 곳이었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만호공인 중개사 사무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말했습니다. 박만호 사장님 계신가요? 안쪽에 계세요. 누구시라고 할까요? 김정순이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백발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박만호였습니다. 아니, 정순 씨? 그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만호 씨, 오랜만이에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고요. 만호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정수는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님 제사 때 뵌 게 마지막이었죠. 이것 좀 봐주세요. 정수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만호가 받아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천안 땅? 네. 아직 갖고 계셨어요? 잊고 있었어요. 어제야 찾았어요. 만호는 컴퓨터를 켜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순 씨, 그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거 노다지예요. 정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최소 50억은 받을 수 있어요. 잘하면 60억도 가능해요. 정순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게나? 산업단지 한가운데예요. 개발업체들이 찾고 있는 땅이에요. 형님이 해안이 있으셨어요. 만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정순 씨 아드님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만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정순을 오래 알았습니다. 혹시 뭔가 있으세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매각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지훈아. 엄마, 그게 저번에 집 정리 얘기.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혜진이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 근데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요양원 말이에요. 정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니? 엄마 혼자 계시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하면 나는 괜찮아. 그리고 엄마 집도 오래됐잖아요. 파시면 좋은 요양원 갈 수 있어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팔라는 거니? 엄마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지훈아, 너 솔직하게 말해봐. 내 집이 필요한 거지? 엄마, 왜 그러세요? 혜진이가 원하는 거지?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알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애가 크고 있어요. 학원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내 집을 팔아서 너희 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됐어.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열쇠 있잖아요. 들어와서 기다렸어요. 혜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혜진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여기 자료예요. 혜진이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깔끔한 건물 사진들이었습니다. 시설도 좋고 음식도 잘 나와요. 병원도 가까워요. 정수는 팸플릿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했니?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나는 괜찮아.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집도 낡았고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우리가 모실 수도 없고요. 내가 모셔달라고 했니? 어머니.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지훈이 직장도 불안해요. 애 교육비도 많이 들어요. 어머니 집 정리하시면 우리도 숨통이 트이고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정수는 혜진을 보았습니다. 젊고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팔아서 너희 주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나가. 정순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내 집에서 나가. 혜진은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이러다 정말 혼자 죽는 거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만약 여기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지나가다 보니까 전화하시는데 표정이 안 좋으셔서. 정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우세요? 아니야. 괜찮아. 제가 갈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야, 변호사 아는 사람 있니? 변호사요? 내 재산을 지켜야겠어. 제대로.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알겠어요. 제 누나가 법무법인에서 일해요. 소개해드릴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불쌍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만들어준 도장이었습니다. 김정순. 그녀는 도장을 쥐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내가 도장을 찍을 거야.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변호사를 만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정리할 것입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 그녀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정수는 도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할 일. 1. 변호사 만나기. 2. 땅 매각 계약. 3. 진명의 확인. 4. 통장 정리.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두려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 그것이 그녀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녀 자신이 스스로를 지킬 것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변호사 이수영과 함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땅은 개발업체에 56억에 매각되었습니다. 세금을 내고도 48억이 남았습니다. 강북의 집도 명의를 확실히 했습니다. 통장도 모두 본인 명의로 바꿨습니다.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어머니 재산을 건드릴 수 없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 하신 거예요. 그날부터 정수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새 옷을 샀습니다. 비싸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편한 옷들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수영을 배웠습니다. 서예 수업도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정순 씨,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복지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웃었습니다. 제가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정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사이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전화였지만 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걱정돼요. 엄마, 미안해요. 정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택배가 왔습니다. 과일 세트였습니다. 고급 사과와 배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택배가 왔습니다. 한우 세트였습니다. 그 다음엔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정수는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준호야, 이거 너희 집에서 먹어. 할머니, 이거 비싼 건데요. 괜찮아. 나는 혼자라 많이 못 먹어. 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아, 엄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추석 때 보자. 엄마, 저희 집으로 오실 거예요? 아니, 내가 장소 정할게. 너희가 와. 네,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추석 때 보자.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개인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8명이 앉을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 씨, 추석날 시간 되세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같이 식사 좀 하시겠어요? 부탁이 있어요. 물론이죠. 추석날이었습니다. 한정식집 개인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지훈, 며느리 혜진, 손주 민준, 사돈 부부, 그리고 정순과 수연. 모두 정순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달랐습니다. 단정한 머리, 고든 자세, 차분한 표정. 어머니,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앉아. 정순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앉았습니다. 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네. 정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안색이 참 좋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상차림이었습니다. 모두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 집 비싼 데 아니에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살 거니까 걱정 마. 엄마가요? 내 돈으로.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나 돈 있어. 정순이 말했습니다. 모두 정순을 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내 땅을 팔았어. 56억에. 젓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농담. 농담 아니야. 정수는 수연을 보았습니다. 수연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수연입니다. 어머니의 법률 대리인이에요. 사돈 부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안에 땅이 있었어. 너희 아버지가 사둔 거야. 20년 전에. 정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잊고 있었어. 그런데 너희가 날 쫓아내려고 할 때 찾았지. 엄마, 우린 쫓아낸 게 아니에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거잖아. 내 집 팔라고 한 거잖아. 그건 솔직하게 말해봐. 내 돈이 필요했던 거지?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수는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너희 몫이야. 100만 원. 어머님? 지난 석 달 동안 너희가 보낸 선물값이야. 과일, 한우, 건강식품. 다 계산했어. 정수는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게 너희가 나한테 한 효도의 값어치야.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시면 내 땅, 내 집, 내 돈 모두 내 거야. 너희 거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 줄 생각 없어. 엄마.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너무 무능했어요.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정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 나는 내가 지켜주길 바란 게 아니었어. 그냥 존중해주길 바랐어. 엄마, 나도 사람이야. 돈이 있든 없든 늙었든 젊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일어났습니다. 수연도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어. 계산은 했으니까 천천히 드시고 가. 어머니, 가지 마세요. 혜진이 말했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지훈이 불렀습니다. 엄마. 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은 선선했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정수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곧 보름달이 뜰 것입니다. 후련해요.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수연 씨. 저야말로요. 어머니 덕분에 배웠어요. 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걸었고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라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읽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시간이 걸려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어요. 정수는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쩌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정수는 걸었습니다. 고든 자세로, 단단한 걸음으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추석이었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북의 낡은 집은 새를 놓았습니다.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새 집은 지하철역 근처였습니다. 2층 빌라의 전세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서예 수업도 계속 들었습니다. 정순 씨, 이번 작품 정말 좋네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순이 쓴 글씨는 자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3억을 기부했습니다. 아동교육재단에 2억을 기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 돈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거예요. 재단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돈이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에게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엄마 건강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정수는 간단하게 답장했습니다. 나도 잘 지낸다. 응, 건강해. 나도. 길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아직 만날 준비는 안 됐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정수는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지훈이었습니다. 정수는 놀랐습니다. 아들은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준호 씨한테 들었어요. 이 공원에 자주 오신다고. 지훈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앞을 보았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응.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최악이었어요. 엄마를 보호하기는커녕 상처만 드렸어요. 정수는 듣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랑도 많이 싸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왜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그래서 혜진이가 깨달았대요. 자기도 나중에 늙는다는 걸. 자기도 언젠가 우리 아들한테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걸. 정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혜진이가 사과하고 싶대요. 직접요. 아직은 아니야. 알아요. 그래서 안 데려왔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약속할게요. 다시는 엄마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을게요. 엄마를 존중할게요. 그건 내 마음이야. 엄마도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수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지훈아, 용서는 쉽지 않아. 알아요. 시간이 필요해. 많이.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정수는 아들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그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 너는 좋은 사람이야. 다만 약했을 뿐이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강해져야 해. 혜진이한테도 민준이한테도 노력할게요. 그리고 나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아.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보고 싶어 해요. 정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였습니다. 다음 생일 때 한번 만나볼까? 정말요? 응. 밥이나 같이 먹자. 민준이만 데려와. 감사합니다, 엄마.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정순도 일어났습니다. 잘 가. 엄마도 건강하세요. 지훈이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닦아서 창가에 놓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땅 덕분에 살았어요. 달빛이 사진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늙어도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걸.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정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추석 보름달. 1년 전 쫓겨나던 그날의 달.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날의 달은 슬펐지만 오늘의 달은 밝았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새로운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컴퓨터 기초반이었습니다. 할머니, 컴퓨터 배우시게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블로그도 하고 싶고 사진도 올리고 싶어. 멋있어요.
늦었지만 배울 수 있겠지?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수영장에서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정순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네 명이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켜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정말 달라졌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표정이요. 처음 봤을 땐 어두웠는데 지금은 빛나요. 정수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가요? 네, 정말이에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를 찾았어요. 나요? 응. 김정순이라는 사람을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지훈이를 만났다. 많이 달라졌다. 나도 달라졌다. 용서는 아직 어렵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 민준이를 만나기로 했다. 기대된다. 나는 이제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친구들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꿈이 있다. 내년엔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 바다를 보고 싶다. 72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 새 공고가 붙었습니다. 노년 인생 2막 토크 콘서트 마이너스 강연자 모집. 정수는 공고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해볼까?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순, 72세. 추석날, 나를 내쫓은 아들 부부 그리고 내가 웃은 날.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이야기가. 보름달이 밝게 빛났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1년 전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초라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늙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수는 손에 쥔 티스푼을 보았습니다. 1년 전 그날 무의식 중에 집어든 것, 버려졌지만 존재하는 것. 이제 그녀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일어선 것이라는 것을. 티스푼을 서랍에 넣었고 이제 그것은 기념품이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날의 증거였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수영 수업, 모레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준이를 만날 것입니다. 내년에는 제주도에 갈 것입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꿈도 많았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